나는 누구에게 호감을 느끼고 친밀감을 느끼는가? 그건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뭔가 이렇게 좀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았는데 와, 쫙 기가 막히게 문제를 딱 해결해주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쫙 작성했는데 이야, 멋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회식한다고 노래방 갔는데 노래 솜씨가 완전 짱이에요. 뭔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한 호감을 받아요. 물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타적인, 이기적이지 않은 그 올바른 그런 성품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한 전제로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똑부러지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세일즈맨십을 갖춘 전문가로서 나의 가망 고객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면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싹싹한 플러스 실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 역량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세일즈하는 세일즈 토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좀 보여드리는 이 크레더빌리티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세일즈 트레이닝 어떤 기법입니다. 내가 어떤 그러니까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죠. 신뢰를 얻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시계가 없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놓는 걸 양해해 주세요. 이 신뢰를 얻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냥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제너럴 베네핏 스페시픽 리저트 서제스션 트랜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너럴 베네핏은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저희는 이것을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부르게 돼요. 세일즈 트레이닝에서는 거의 그냥 17층, 19층 같은 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로비를 잠깐 걷는 동안 그 짧은 1, 2분 그 어간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업종하고 좀 다르지만 저희 프레시저는 이 전자부품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게 하는 그런 방출을 촉진하는 코팅에 관련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게 제너럴 베너핏 스테이트먼트잖아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그 열을 방출을 촉진시키는 그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코팅이 잘못하면 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 이 부품의 수명은 급속히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무슨 옷을 입을 때 비는 막아주고 수분은 방출하는 그런 숨 쉬는 옷 그런 식으로 이 코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열을 방출해줘야 돼. 그러면서도 부품을 보호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제너럴 베네핏을 말하지 않고 실제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구체적인 리얼 케이스를 소개해야 돼요. 저희는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전자에서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열을 방출하는 여기 저희 코팅 기술이 접목되어져서 바로 이제 이 반도체의 성능과 수명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예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바로 나의 가망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귀사의 LED 조명기구, LED 부품이 이게 이 전구는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열을 잘 또한 방출해야 됩니다. 귀사의 LED 조명기구에 저희 열을 좀 더 초과적으로 방출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사 기술진과 함께 현재 기사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내려오는 김에 잠깐 걸으면서 이렇게 딱 하나 뭔가를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그 회사가
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라면 마침 저희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의가 많은데 한번 방문해 주시죠 라는 이 이야기를 이제 상대방은 또 이렇게 딱 구매하겠죠.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런 제안이 이런 스타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머리를 끙끙 앓아가면서 문서를 만들어가면서 같이 연습도 해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전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인사 파트, 뭐 스태프 소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무 파트, 꼭 영어 파트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혹은 생산 파트,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더니 홈페이지가 정말 근사하셨어요. 정말 멋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제 우리나라와 우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음식과 관련된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요구사항들의 기대 이상으로 부응하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부서별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내가 전문가로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관계 능력 플러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자,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자신의 전문 역량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제가 아까 40, 30, 20, 1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더하면 100입니다. 두 번째 30이 뭐였죠?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니즈라는 큰 한 덩어리를 이게 4가지 키워드로 분석해 보실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보면 크게는 이성적인 니즈와 감성적인 니즈로, 혹은 감정적인 니즈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네 보면 4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프라이머리 인터레스트. 그냥 뭐라고 번역하시면 좋을까요? 그냥 주된 관심사. 만약에 고객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잠깐 들었더니 뭐 피자헛 같은 그런 회사들이 우리 이제 고객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피자헛에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겠죠? 제품을 뭐 얘기하지. 그러면 피자헛에 주요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주요 관심사가 있겠죠? 뭔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어떤 새로운 신메뉴얼에서 좀 어떤 맛을 내고 싶고 이렇게,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겠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신메뉴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하는데 뭔가 피자헛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관심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 햄맛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거 그 제품을 어떻게 이제 딱 내놔서 출시해서 딱 대박을 터뜨려야 되는 이제 주된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피자헛은 시장에 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따져보겠죠. 과연 어느 재료를 써야 되나 다 따져볼 때, 이게 최고다라고 뭔가 결정을 하시겠죠. 그때 그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 기준이 바로 구매 기준이에요. 바이닝 크라이테리아. 옵션이 많거든요. 어떤 니즈에서 뭔가를 알아볼 때 굉장히 옵션이 많아서 그때 뭔가를 선택하게 됐다면, 만약 옷을 사러 갔어요. 왜 옷을 사러 갔어요? 주요 관심사가 뭐예요? 근사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특별히 누구라는 사람이 있겠죠. 누구한테 잘 보이고, 혹은 그런 주된 관심이 있어서 옷을 사러 갔어요. 그때는 옷을 샀더니, 옷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옷이 많어? 그때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하다가 결국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시겠죠. 그럼 왜 그 옷을 결정하셨을까요? 그때는 가지고 계신 구매 기준이 그게 맞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색상도 있을 테고, 가격도 있을 테고,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패션에 대해서 뭔지가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딱 맞다 하고 그걸 선택하겠죠. 우리는 고객이 가지고 이걸 이성적인 니즈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기타 고려사항,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고요. 바이닝 모티브, 감정적인 동기. 왜 이 사람이 감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주요 관심사가 옷을 샀을 경우에 주요 관심사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였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요, 이 감정적인 이 바이닝 모티브는 뭐냐면요, 왜 멋있어 보이려고 할까?
왜 멋있어 보이려고 할까? 멋있어 보이는 것은 이 사람에게 왜 중요한 걸까? 라를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재밌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쉬운 걸로 자동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요런 한번 상황을 보시죠. 뭔가 이걸 가지고 이분의 니즈를 네 가지로 한번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테스트 해 볼게요. 결혼 5년차 부부예요. 근데 벌써 애가 벌써 2명이에요. 굉장히 아주 빨리 애를 낳았군요. 그리고 남편은 장남이군요. 양가 부모님 다 건강하시고 굉장히 효성이 강해요. 예, 좀 아내분이 좀 힘드시겠네요. 근데 남편은 더군다나 가족 행사를 굉장히 자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친정시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 행사를 하는데 지금 차량이 아반떼인데 신랑이 결혼 전에 쓰던 것이고 연식은 7년 됐고 그래서 차 좀 바꾸자 이제. 내 남편은 이렇게 SUV 생각하고 있고 근데 아내도 자기 피곤할 때 나도 운전하면 좋은데 나는 큰 차는 힘들어. 우리 세단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부. 자, 주요 관심사가 뭐인 것 같아요? 주요 관심사. 왜 차를 사려고 하죠가 주요 관심사. 왜 차를 사려고 하죠? 왜 차를 사려고 하죠? 왜 차를 바꾸려 하죠? 왜? 예? 예? 차가 작다. 차가 작아서? 차를 바꿔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 하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관심사는 그 제품을 구매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그런 추억과 시간을 많이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게 차를 바꾸려는 이유죠. 그러니까 이 고객의 주요 관심사는 가족과의 추억이에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족과 행복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차 바꿔야 되겠어 하고 이제 저기 현대자동차도 가보고 저기 쉐보레도 가보고 저기 조금에도 기아도 가보고 폭스바겐도 가보고 이렇게 뭐 가보는 거예요. 예, 벤츠까지 가기는 좀 쉽진 않겠군요. 5년차니까. 아무튼 가보는 겁니다. 아무튼 가서 이제 대륙 생각이 있는데 구매 기준이 뭐죠? 이제 굉장히 많은 차들 있잖아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구매 기준 가지고 있죠? 네? 연비도 들어가겠죠? 아마 뭐 그래도 아직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성도 구매 기준에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유 쪽으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고 또요? 승차 인원 중요한 문제죠? 승차 인원은 굉장히 중요한 구매 기준이겠죠? 적재 용량도 구매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와이프도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의 편리성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매 기준이 있다고. 더군다나 예산도 들어가겠죠. 할부 조건도 아마 구매 기준에 들어갈 수 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안전도 생각할 때, 왜냐면 이건 장남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안전도 아마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겠죠. 거기에 딱 들어맞는 뭔가를 세일즈 전문가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객님은 이게 딱이에요 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는 그 영상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고객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고객이 그냥 이렇게 알아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질문하는 거에 답변해드려요. 그냥 질문하는 거에 답변해드려요. 이거 차가 얼마예요? 예, 그 기본이 얼마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 그거는 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그건 영업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구매 동기가 뭘까요? 감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구매 동기가 뭘까요? 사실 그것이 가족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대단히 애틋한 거죠.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왜 가족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려 할까? 가족을 위한 차를 구매하실까? 이분이 장남이에요. 효성이 깊어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시면 여행도 많이 가보고 싶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매 동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매 동기를 잘 이해하셔야 상담할 때 그런 멘트들, 어디 그래도 캠핑이라도 간다거나 어디 콘도 같은데 부모님 모시고 온천이라도 갔다 오거나 장거리 여행해야 되는데
부모님 피곤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거기 천안들 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냥 고속 뭐랍니까 뭡니까 그 전용 차선 쭉 달리면서 뒤에서 야 우리 사이가 최고야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살살살 섞어가면서 막 그러면 이제 이거 예산이 조금 오버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 이제 쫙 그렇게 구매 동기를 가지고 그 감정적인 구매 동기를 가지고 딱딱딱 건드려주면 여보 그래도 차 한 번 사면 한 10년 가는 건데 조금 무리되지만 이리로 가자. 차 사고 괜히 후회하는 거보다 낫겠지? 그러면 이제 또 와이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운전하기 힘들어 차가 크면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영업사원은 뭐라고 하겠어요? 사모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운전이 되게 편하고요. 눈높이 시야가 좋아가지고 특히 여성이 이렇게 딱 볼 때 진짜 완전 짱 멋지다니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러면서 그런가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래 조금 예산보다 약간 초과하지만 우리 이렇게 할부 조건 잘해주신다니까 또 중고차 처리 잘해주신다니까 이걸로 하고 이제 싹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고객의 니즈를 주요 관심사와 구매 기준과 그런 이성적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니즈로서의 구매 동기와 기타 소소한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한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쉬운 예로 제가 이제 우리 B2C 같은 예를 들었죠. B2B는 어떡할까? B2B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더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죠. 피자헛에서 뭔가를 요구합니다. 왜 그런 걸 요구하냐?